선입선출법 해보면 자, 일단 우리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그 상품 쪽의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 요 뜻이잖아요. 근데 제공품은 만들고 있는 거니까 먼저 만들고 있던 게 선입인 거예요. 선입. 그리고 선출은 먼저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선입선출법은 제공품에서 먼저 만들고 있던 제공품부터 먼저 단기에 완성을 시킨다.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단기 투입분을 그 다음 완성시킨다. 요 논리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제공품이 어저께 만들다만 빵이죠. 어저께 만들다만 빵부터 먼저 오늘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만들기 시작한 빵을 그 다음 완성시킨다 하니까 선입선출법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얘예요. 여기에요. 어디냐면 핵심은 완성품을 반드시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 1번, 단기 투입분이 완성된 거 2번 이렇게 반드시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요게 진짜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기초 제공, 아까 평균법은 그냥 완성품을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이렇게 봤었잖아요, 전부 다. 어차피 기초 제공품도 단기 투입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선입은 그런 논리 안 돼요. 그렇죠? 대신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기말 제공품은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단기 투입분에서 단기에 남아있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말문제. 자, 일단 선입선출법의 말문제.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죠. 그렇죠? 어저께 만들다 만 빵을 오늘 먼저 완성을 시키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평균법은 어저께 만들다 만 거랑 오늘 새롭게 만들다 만 빵이랑 같이 완성시킨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계산 과정이 지랄 같다. 자, 그래서 246페이지 갈게요. 제가 아까는 평균법에는 아예 회차도 안 적어드렸잖아요. 선입선출법은 회차가 더럽게 많아요. 그 나중에 문제 더 풀어보세요. 왜냐면 이 문제가 투입 시점이 정말 지읒 같아요. 자, 해보죠. 거기다 적어주세요. 2번 선입선출법에다 적으시면 돼요. 84회 7, 88회 6, 94회 6, 95회 9, 97회 9, 101회 9, 그 다음에 102회 8, 103회 9, 다시 한번 84회 7, 88회 6, 94회 6, 95회 9, 97회 9, 101회 9, 102회 8, 103회 9. 이게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주로 세무 2급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내냐면 완성도를 안 줘요. 완성도 구하세요. 이렇게 줄 때는 경우 있고요. 갑자기 짜증나죠? 그것도 있고, 다음 중 선입선출법에 따라,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재료는 60% 시점에 전부터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재료는 40% 시점에 40% 시점에 60% 넣고 나머지 40%는 80%에 넣는다 이렇게 넣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림 그리셔야 여러분 해석이 됩니다. 자, 해보자. 자, 똑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아까 평균법 논리 썼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선입선출법은 아까 핵심이 반드시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1번. 그래서 기초 제공품,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0개는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5000개에서 그 다음에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 두 개 나누셔야 된다라는 거. 했죠? 그럼 나머지 2000개는 오늘 만들다만 빵 7000개 중에 5000개는 완성이 되고 나머지 2000개는 기말 제공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질문 좀요.
그럼 T 계정의 왼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하고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다른 말? 한국어는 같은 말. 그죠? 뜻은 다른 말. 다른 말의 뜻은 달라요.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어저께 만들다만 빵의 완성도 구한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완성도를 구한 거냐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을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밀가루 몇 프로 투입했고 추가로 사람과 기계가 몇 프로 작업했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다. 그렇죠? 이름만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말로. 자, 어저께 빵 1000개를 40%만큼 만들고 집에 갔죠? 그러면 오늘 와가지고 몇 프로 더 추가적으로 작업하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가 완성이 돼요? 60%, 그렇죠? 60%? 그러면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를 어저께 40% 만들다만 빵 1000개를 오늘 100% 완성시키려면 밀가루 추가적으로 몇 프로 더 투입하면 돼요? 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이미 밀가루 전부 투입 다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와서 더 투입할 밀가루는 없어. 이미 어저께 다 투입했거든. 이해되심? 그래서 이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 투입할 밀가루는 0%인 거예요. 이거 조심. 됐죠? 오케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는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40% 했죠? 그러면 오늘 와가지고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몇 퍼센트 더 작업하면 오늘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가 완성이 돼요? 60%. 그래서 요거 60%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어제 만들다만 빵 1000개를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40% 했잖아요. 그럼 오늘 와서 꾸준하게 더 60% 작업을 추가적으로 더하면 100%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요 오른쪽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다른 의미가 뭐냐면 어저께 만들다 만 거를, 즉 작년도에 만들다 만 걸 올해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투입한 게 몇 프로냐를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상상 한번 잘 해보세요. 밀가루와 사람과 기계 가지고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이 7000개였죠? 여기에서 5000개가 오늘 완성되잖아요. 그럼 여기엔 완성도 몇 프로예요? 100%예요. 변화 없어 절대.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이에요. 5000개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말 제공품 2000개는 오늘 만들기 시작한 빵 7000개에서 2000개가 남아있죠? 그럼 여기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응? 다 단기 착수할 때 다 넣잖아요. 밀가루. 다 넣기 때문에 25%만큼 빵이 완성이 됐어도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어 이미. 그렇죠? 그래서 2000개의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고요. 네, 가공비의 완성도는 25%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곱하기만 때릴 거 이제 이거 설명 안 함. 됐죠? 곱셈이니까. 맞죠? 여기 단순 수량 구했고 기초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 단기 착수분 단순 수량 5000개. 맞죠?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 물론 얘는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완성된 단순 수량 1000개. 말하기 힘들어서 그래 이거.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단순 수량 5000개. 힘들어. 목이 너무 아파.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7000개하고 6100개가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해요?
전기 작업량도 의미해요? 단기 작업량만 의미해요? 단기 작업량만 의미해요. 왜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단기에 추가로 밀가루 더 투입할 거 없다. 그러니까 단기 밀가루 투입분 없다. 단기 것만 고려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40%만큼 어저께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했으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60% 꾸준하게 더 작업하면 완성이 된다. 즉 단기분만 구한 거, 단기분만 지금. 되셨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요걸 캐치.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쓰시는 거 추천. 아까 평균법하고 똑같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4단계 완성품 환산량 한계당 금액 구하는 거예요. 자, 논리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 단기 작업량만 의미하죠. 여기 이제 분모가 단기 작업량만 의미해요.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분자도 단기 원가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평균법은 얘가 전기 작업량과 단기 작업량을 더한 평균 개념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도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가 더해진 평균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냥 똑같은 논리예요. 이제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이 단기 것만 고려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원가도 단기 원가만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지 기초 제공품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논리예요, 논리. 여기에서 이해를 갑자기 하시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여기는. 그렇죠?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질 때는 아주. 여기 막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 큰일 나요. 못 풀어. 절대 못 풉니다, 앞으로. 자, 그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7,000개. 맞죠? 그러면 이제 재료비만 고려해야 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계당 금액 구하니까. 그죠? 여기에 재료비는 두 개잖아요. 기초 제공품 재료비, 단기 투입 재료비. 여기에서는 단기 투입분만 고려하니까 단기 투입분 재료비인 70만 원만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 아마 기초 제공품도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금액 안 나눠질 거예요. 그 분명히 나 틀렸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떨어지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100원 나오고요. 자, 이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해볼게요. 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총 6,100개.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 깜짝이야. 원가 분자는 당연히 단기 원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공비만 고려하는 거니까 단기 투입 가공비 24만 4천원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40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단계 구했고 4단계 구했죠. 그러면 수량 곱하기 단가는 다 완성품 환산량 써야 되니까 이제 2단계 곱하기 4단계 해가지고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X 친 건 뭐냐면 다 단순 수량들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는 완성품 환산량 써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 점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완성품, 아래쪽이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맞죠? 해볼게요. 자, 이제 완성품 원가 구합니다. 자, 여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두 개 더한 요 1,000개 곱하기 빵이 우리가 기초 제공품 전년도에 만들다만 빵 1,000개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한 재료 없었죠? 0. 그리고
오늘 막 만들기 시작한 빵 5,000개가 단기에 완성된 게 완성품 환산량이 5,000개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게 단기에 완성된 것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맞죠? 그럼 5,000개 곱하기 100원. 왜냐면 여기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 단급에 100원이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5,000개 곱하기 100원이 뭐가 되냐면 완성품의 재료비의 원가가 되겠죠? 원가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기초 제공품 어저께 만들다만 빵 1,000개가 오늘 완성이 되려면 사람과 기계가 60% 추가 작업했으니까 그게 완성품 환산량 600개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한 5,000개 중에 단기에 완성된 것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0개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단기 완성품의 완성품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5,600개일 거예요. 두 개 더한 게요. 거기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 40원을 곱하면 얘가 완성품의 가공비의 원가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제 기말 제공품 원가 단순 수량하시면 안 돼요. 자,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2,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00원 곱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원가.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500개 곱하기 40 이게 뭐냐면 여기 자, 우리가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2,000개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5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40원 곱하면 얘가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원가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텅 비어 있어요. 여기가 뭔가 허하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을 시킨다라고 했죠. 논리가. 그럼 여기 완성품 안에 기초 제공품 원가가 이미 구성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 제공품 원가인 19만 6천 원을 넣고 이제 단기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얘가 먼저 완성품을 구성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단기 것만 고려하는 거니까 완성품 환산량이든 완성품 환산량 원가든 단기 것만 했지만 그렇죠? 기초 제공품이 이미 단기 완성품을 구성하고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넣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아유 죽었다. 자, 됐죠? 이제 여기에 이제 재료비가 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투입 시점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계산 문제고요. 자, 이제는 이제는 말 문제 왜 할게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괜찮으세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삐졌어요. 저 A형이에요. 집에 가서 발차기 하면 발차기 저기. 자, 보실게요. 자, 보시죠 여기. 자, 이제 말 문제입니다. 말 문제. 자, 우리가 여기 아까 전기 작업량과 단기 작업량 이 두 개를 더한 게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죠. 그죠? 그리고 단기 작업량만 의미하는 게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었어요. 그러면 시험에 평균 이 문제가 제일 최악이죠.
다음 중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몇 개인가? 이름만 그죠? 문제만 봐도 소름이 돋는. 그죠? 자, 평균법 하나 구해서 자 2분 걸렸고 선입선출법 한 번 해서 3분 걸렸어. 도합 5분 걸려서 맞췄어. 다행이다 했는데 5분이 지났는데 2점 맞았네. 눈물이 뚜두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거 설명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 작업한 게 기초제공품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하고요.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꼭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만큼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얘하고 얘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기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걸 곧 증명할 거예요. 말문제가 아니고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둘 다 하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들. 맞죠? 2점 맞는데 5분 걸렸잖아요. 얘 응용하면 1분도 안 걸려요. 자, 아무튼 자, 근데 얘보다 시험에 말이 더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분할 필요가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같습니다. 왜냐면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네, 우리가 완성도라는 게 존재할 수 없거든요. 맞죠? 그 연계에다 뭘 곱해도 연계거든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말문제 조심.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의미하는 게 얘죠. 우리가 항상 완성품 환산량이 뭐를 의미하냐면 수량 곱하기 완성도였죠. 응? 그럼 여기에 기초 제공품이 들어오면 기초 제공품 수량에다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곱한 게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일 거 아니에요. 동의되세요? 맞죠? 이거를 통해서 실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바로 계산이 됩니다. 해보죠. 자,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평균법에 따르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8,000개였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방금 풀었지만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7,000개예요. 그럼 1,000개 차이가 날 겁니다. 평균법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8,000개. 선입선출법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7,000개. 그럼 1,000개 차이 나잖아요. 동의되시죠? 그럼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기초제공품 수량이 몇 개예요? 1,000개죠. 좀 지웠지만 1,000개잖아. 1,000개? 이걸로 볼까? 1,000개죠? 1,000개? 맞죠?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니까 기초제공품 수량 곱하기 기초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도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개 곱하기 1 하면 1,000개 차이 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평균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6,500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하에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6,100개. 하면 딱 400개 차이 나거든요. 그 400개가 여기다 대입하면 기초제공품 수량 곱하기 기초제공품의 이번에는 가공비의 완성도가 되겠죠. 가공비 차이 구하는 거니까. 그럼 대입해 보세요. 자, 기초제공품 수량 몇 개였어요? 1,000개. 거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0.4. 그럼 1,000개 곱하기 0.4 하면 이게 기초제공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그럼 400개 차이 나와요. 즉, 시험에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그냥 기초제공품 수량 줄 거니까 걔에다가 문제에서 재료비의 완성도,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물어보면 재료비의 완성도만 딸랑 구하시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 물어보면 가공비의 완성도만 딸랑 구하셔서 둘을 곱하고 답 찍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0초 컷 나와요.
아시죠? 아유, 죽겠다. 원가하기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저도. 아유.